40, 50대 직장인 여러분, 업무상 저녁 자리 일주일에 몇 번 정도 하십니까? 두 번? 세 번? 영업 중이신 분들은 거의 매일일 수도 있겠죠. 그럼 질문 하나 더 드려볼게요. 한 달에 친구는 몇 번 만나시나요? 저는 돌이켜보니 회사에서 조직장으로 일하던 시절엔 친구를 한 달에 한 번도 못 만났던 것 같습니다. 아니, 1년을 통틀어도요, 손에 꼽을 정도였습니다. 가정을 꾸리고 아이들이 커가는 40대 이후는 생업이 1순위가 되다 보니 그런 것 같습니다. 거래처와의 저녁 자리 빠질 수 없고, 팀원들 술 가끔 챙겨야 하고, 윗분들 술 사역 또한 반드시 가야 하죠. 또 한 번씩 마음 맞는 회사 동료들과 삼겹살에 소주 한잔 하면서 힘든 직장 생활 털어버릴 시간도 필요하니 일주일에 두세 번은 업무상 저녁으로 채워지는 것 같습니다. 주말은 요즘 다들 가족과의 일정을 존중하는 분위기다 보니 친구를 만날 시간은 참 만들기 어렵더군요. 그러다 보니 어느새 제가 만나는 사람들은 그렇게도 친했던 고등학교, 대학교 친구들이 아니라 사회에 나와서 만난 사람들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오늘은 요즘 새삼 느끼게 된 중년의 인간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팀장에서 팀원으로 내려온 올해, 업무상 저녁 자리는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로 줄었습니다. 사내에서도 동기나 정말 가까운 선후배가 아니면 먼저 만나자고 연락하는 사람도 거의 없어졌고요. 점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직장일 땐 일주일에 세 번 정도는 업무상 점심이 기본이었습니다. 외부 고객도 만나야 하고 윗분들과의 자리, 동료 팀장이나 팀원들과의 점심까지 주 3회는 최소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매일 팀원들과 구내식당으로 향합니다. 그러다 보니 올해 내내 마음 한켠이 조금 허전했습니다. 제가 술자리를 좋아해서 그런지 회사에서 책임이 더 컸던 시절에는 바쁜 와중에도 어려운 자리든 편한 자리든 사람들과 어울리는 시간을 꽤 즐겼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간이 갑자기 사라지니 생각보다 적응이 쉽지 않더군요. 물론 가족과 보내는 시간이 늘어난 건 좋습니다. 아이들 학원 라이딩도 잘 챙기고 운동도 하고 술도 덜 마시다 보니 건강은 오히려 더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가끔 재테크 모임에서 사람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대화의 대부분은 투자 이야기고요. 그저 사는 얘기나 조금은 솔직한 이야기를 나누기에는 아무래도 한계가 있더군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가장 편했던 사람들, 고등학교 동기, 대학 동기들이 떠올랐습니다. 예전보다 시간 여유도 생겼으니 오랜만에 연락 한번 해볼까 하는 마음도 들었고요. 그런데 막상 전화기를 들려니 그동안 회사 핑계로 연락도 뜸했고 모임에도 잘 나가지 않았던 게 떠올라서 먼저 연락하는 게 참 민망하더라고요. 사실 이럴 때일수록 먼저 연락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머리로는 잘 알고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 중 하나가 늘 먼저 연락하는 거에 주저함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하잖아요. 저도 그런 사람이 되어야겠다 생각은 하고 있는데 지금까진 쓸데없이 움츠러들어서 그러질 못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재수를 했는데요. 당시에 오락부장 담당이었습니다. 힘든 재수 시절 학원 수위 아저씨께 담배 한 갑 사드리고 문 잠궈놓고 1시간 동안 노래판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호프집 빌려서 일일 파티도 하고 대학 합격 후에는 축하 파티도 제가 기획했습니다. 대학에 입학하자마자는 과 대표를 했습니다. 입학 일주일 만에 단체 미팅부터 해서 불철주야 미팅 주선하느라고 뛰어다녔죠. 음악 동아리에서도 기수장을 맡아서 음악에 빠지고 사람에 빠져 살았습니다. 돌이켜보면 회사 들어오기 전에 저는 꽤나 사회적인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입사하고 결혼하고 아이 셋을 키우는 시간을 지나면서 저는 점점 예전의 모습과는 멀어져 갔습니다. 나이가 들며 철이 든 탓도 있겠죠. 아마도요. 문제는 친구들이었습니다. 약속을 잡아도 종종 지키지 못했습니다. 업무상 저녁이 생기면 어쩔 수 없었고 그게 아니어도 전날 과음으로 쉬고 싶은 마음, 다음날 술자리에 대한 부담, 무엇보다 친구에 언제든 또 보면 되지 라며 가볍게 여겼던 마음이 컸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최근에 20년 만에 한 대학 동기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무슨 일이지 싶어 물어보니까 제 유튜브 영상을 보았는데 듣자마자 바로 제 목소리라는 걸 알아챘다고 하네요. 너무나 반가웠지만 미안한 마음이 먼저 들었습니다. 그동안 그렇게 무심하게 지낸 저를 이렇게 찾아준 게 그저 고마웠습니다. 아, 친구란 이런 거구나 하는 마음이 들면서 제 지난 처신에 대해 많은 후회가 들더군요.
사실 2년 전에 아버지 장례식 때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몇십 년간 거의 연락 없이 지냈던 고등학교 친구들이 어찌 알았는지 조문을 와서 정말 놀라고 당황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하도 민망해서 야, 내가 너무 뜸했는데 이렇게 와줘서 정말 고맙다 라고 했더니 한 친구가 이렇게 말하더군요. 우린 그래도 되는 사이잖아. 그 한마디에 너무 느낀 게 많았습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반성했습니다. 왜 나는 나만 생각했을까? 왜 내 회사, 내 가족만 생각했을까? 내 친구들도 다 각자의 가족이 있고 각자의 삶이 있을 텐데 왜 나만 바쁜 척 했을까? 이제는 조금 알 것 같습니다. 내가 조금 힘들어도 조금 여유가 없어도 때로는 나를 조금 내려놓고 사람에게 마음을 여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걸 말입니다. 오늘 이야기와 조금 닿아 있는 책이 하나 있어서 잠깐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최근에 출판사로부터 책 한 권을 읽어보고 감상을 나눠줄 수 있겠냐라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택배로 책을 보내주셨으니 협찬이라고 해야겠네요. 이 채널에서는 처음으로 소개드리는 책입니다. 사실 이런 제안이 한두 달 전부터 가끔 들어오긴 했는데 대부분은 정중히 사양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은 제가 사서라도 읽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통 같으면 주말 하루에 다 읽었을 책인데 얼마 전에 읽었던 노너처럼 한 번에 넘기기보다는 침대맡에 두고 틈틈이 꽤 오랫동안 읽게 되더군요. 이탈리아 사람들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3F를 꼽는다고 합니다. Family, Friend, Food. 그 중에서도 유독 친구에 관해 마음에 남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온전한 나로 존재하려면 다른 사람들, 특히 오랫동안 나를 알아왔고 어쩌면 나 자신보다 나를 더 잘 아는 친구들이 필요하다는 사실이다. 그 친구들과 함께 있으면 예전의 나를 떠올리게 되고 지금도 여전히 그 모습으로 남아있기를 바라게 된다. 저는 이거를 이번에 다녀온 대학 동기회에서 절실히 느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졸업 후 25년 만에 처음 갔습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우선순위가 늘 회사였으니까요. 가끔 경조사 때는 참석했지만 이렇게 공식 모임에 가는 건 너무 오랜만이라 나를 반겨줄까? 아니, 나를 알아는 볼까? 하고 갔습니다. 그런데 웬걸 너무나 부끄럽더군요. 저보다 훨씬 더 잘 나가는 동기들도 꾸준히 모임에 참석을 해오고 있었던 겁니다. 그동안 소홀했던 제 자신이 괜히 더 민망해졌습니다. 지나고 보니 회사 일은 회사 일이고 가족은 가족이고 친구는 친구인데 저는 너무 계산적으로 제 시간을 나눠 쓰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냥 회사든 가족이든 친구든 제가 조금 힘들어도 진심을 다하기만 하면 되는데 말입니다. 그날 모임에는 기흥에서 여의도까지 한 친구가 직접 차를 몰고 왔습니다. 그동안 멀어서 못 간다 라고 했던 제 모습이 다시 떠올라서 또 한 번 부끄러워졌습니다. 친구들과 한참 얘기를 하다 보니까 올해가 입학한 지 33년째 되던 해더군요. 그리고 책에 나온 말처럼 친구들은 제가 잊고 있던 예전의 제 모습을 하나씩 꺼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그렇게 좋을 수가 없었습니다. 25년 직장 생활하며 사회생활과 과장 역할을 하느라 기억의 저편으로 묻혀버렸던 소중한 추억들이 다시금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어머니께서 봉투에 담아주신 등록금을 혹시나 잊어버릴까봐 복대에 차고 새마을호 타고 도착한 서울역 광경을 시작으로 지방 촌놈에게 너무나 생소했던 서울 풍경들, 처음 들어본 서울말에 괜히 위축되었던 느낌까지 떠오르더라고요. 입학식을 시작으로 제가 너무나 동경했던 캠퍼스를 합격자 신분으로 처음 밟던 그 순간, 수업 들으러 친구들과 우르르 이동하던 신기함, 선배들 밥 사달라고 쫓아다니던 시절, 50대 50 단체 미팅, 대성리 조인트 MT, 5월의 첫 축제까지 이런 대화를 나누던 그 순간만큼은요. 저는 더 이상 회사 다니는 아이셋 아빠가 아니라 청운의 품을 품고 같이 상경한 호기심 많고 꿈 많던 신입생이었습니다. 잊고 있던 과거의 제 모습을 다시 마주한 것도 좋았지만 그보다 더 좋았던 건 지금 제 앞에 앉아있는 친구들의 풋풋한 모습이 여전히 또렷하게 떠오른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한 친구에게 예전에 함께 하숙하던 형 이야기를 잠깐 꺼냈는데 그 다음날 그 친구에게서 이런 톡이 하나 왔습니다. 네가 그 형 안부 전해줘서 학교 앞에서 하숙하던 때가 생각나서 너무 반가웠다. 요즘은 오랜만에 사람을 만나도 대화가 조심스러워집니다. 직업 이야기, 부동산 이야기, 자녀 이야기까지 괜히 계산하게 되죠. 그런데 모이자마자 동기회장이 이렇게 말하더군요.
야, 우리 부동산부터 까자. 근데 재밌는 게 보통 요새 오랜만에 누구 만나면 보통 이런 대화 흐름이잖아요. 오랜만이다. 뭐하고 사냐? 재테크, 직업 이야기, 자녀 이야기, 건강 이야기. 그런데 이제는 사실 조심스러운 이야기들도 많죠. 저처럼 강등된 사람도 있고 사업 실패한 사람도 있으니까요. 부동산 얘기도 조심스럽습니다. 한 번의 선택으로 자산 규모가 너무 달라져 버린 시대니까요. 그래서 요새는 초면에 어디 사는지 물어보는 게 예의가 아니란 말도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 부동산부터 까자? 이거 정말 오래된 친구 아니면 절대 못하는 말 아닌가요? 그날은 강등 이야기든 자녀 이야기든 건강 이야기든 이 말이 내 사회생활에 어떤 영향을 줄까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날이었습니다. 이런 때가 언제였나 싶네요. 정제된 말도 전략적인 표현도 필요 없었고요. 그렇게 우리는 신입생 이야기부터 아빠들 이야기까지 아주 편하게 아주 오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제 가끔씩 퇴직 후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회사라는 무대가 있을 때는 좋든 싫든 매일 사람들과 부딪히며 살아가지만 그 무대가 사라지면 생각보다 갑자기 조용해진다고들 하죠. 사람이 행복해지는데 결국 가장 중요한 건 돈도 명예도 아니라 관계라는 이야기를 요즘 들어 더 자주 실감하게 됩니다. 그래서인지 인간 관계에 대해 여러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랜 친구들도 중요하지만 회사에서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 역시 여전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보통은 회사를 그만두면 회사 사람들과는 자연스럽게 연락이 끊긴다고 하죠. 저희 어머니도 아버지가 퇴직하고 나니까 현직에 계실 때 그렇게 오던 사람들 어느 순간부터 전화 한 통 없다고 합니다. 그게 현실이라고 해도 함께 일하는 동료를 어차피 끝날 관계로만 치부해버리는 건 아니지 않나 싶습니다. 그 동료분들이 없었으면 제가 이렇게 25년간 회사 생활을 할 수 있었을까요? 팀장에서 팀원으로 내려온 뒤 술자리가 줄어든 것도 누군가가 변해서라기보다는 어쩌면 제가 진정으로 그들을 대하지 못했기 때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작게는 해외여행 다녀와서 팀원들을 위해서 과자라도 사오는 그런 정이 저에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팀원으로 일하면서요, 동료들의 중요성을 다시금 느끼고 있습니다. 제일 좋은 것 중 하나는 점심 때 다 같이 밥 먹는 게 그렇게 좋고 소소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참 좋습니다. 팀장 땐 아무래도 외롭죠. 일부러 자리를 피해주기도 했는데 지금은 함께 얘기할 사람이 있다는 게 오히려 마음을 편하게 합니다. 그런 점에서 매일 회사에서 만나고 부대끼는 사람들에게 조금 더 잘해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요즘 유튜브나 기사들을 보면 내가 굳이 인맥을 만들지 않는 이유, 나이 들수록 혼자 되는 걸 즐겨라 같은 얘기들이 많이 보입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싶어 들어보니 대체로 두 가지 논리로 정리되더군요. 첫 번째, 사회생활을 하면서 쌓은 인맥 네트워크는 결국 진실된 인간관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 위치, 내가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에 따라 생성된 관계이며 성공을 위한 도구 같은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내가 뭔가를 줄 수 있는 위치가 더 이상 아니게 될 때 허망함만 남는다는 이야기죠. 이 논리에는 저 역시 고개가 끄덕여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팀장에서 팀원으로 내려오면서 느낀 점이기도 하고 아버지의 퇴직 이유를 보면서 느꼈던 감정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말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관계라는 게 꼭 무엇을 받아야만 의미가 있는 걸까요? 저는 그렇게 살지는 못하지만 주기만 하는 관계라고 해서 그렇게 잘못된 걸까요? 제 주변에는 늘 먼저 베푸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인간관계가 불행해 보이지도 잘못돼 보이지도 않습니다. 부끄러운 고백 하나를 하자면 저 역시 잘 나가던 시절에는 사람을 꽤 전략적으로 만났던 것 같습니다. 팀장 승진과는 거리가 멀게 된 만년 과부장분들 혹은 지금의 저처럼 자리를 내려온 분들과는 딱히 식사라든지 많은 대화를 나누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팀원으로 돌아온 지금 오히려 그분들이 저를 더 따뜻하게 맞아주셨습니다. 반대로 예전에 저처럼 행동하는 분들도 보였고요. 그 경험이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요. 은퇴 이후의 삶에서 성공하려면 오히려 인간관계를 간소하게 정리하고 혼자 있는 시간을 늘리라는 의견입니다. 언뜻 잘 이해가 안 돼서 자세히 보니까 인생 이막을 위한 새로운 비전이나 가치관을 세우는 데는 과거의 직장 동료, 학교 동창보다는 관심사가 통하는 은퇴 후 친구를
새롭게 사귀는 것이 훨씬 생산적이라는 얘기더군요. 이 말 역시 전부 틀렸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저는 이렇게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옛 친구들을 버리라는 말이 아니라 새로운 관계를 더할 시기라는 뜻으로요. 수십 년을 함께한 친구들은 그 자체로 너무 소중합니다. 그 기억과 정서는 다시 만들 수는 없으니까요. 하지만 인생 2막은 과거의 인연만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것도 사실입니다. 내가 꿈꾸는 다음 삶을 함께 이야기할 새로운 관계 역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재테크 모임에서 만난 분들과 생산적인 만남을 이어가고 있고, 제 영상을 봐주시는 분들과 이렇게 온라인에서 소통하는 것도 큰 기쁨입니다. 최근엔 구독자님 한 분과 오프라인에서 만나서 술 한잔하면서 50대 가장들의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서로 동지를 만난 기분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 기분이 참 좋더군요. 내년에는 마음 맞는 분들과 정기적인 오프라인 모임도 해볼까 생각 중입니다. 다사다난했던 2025년을 마무리하며 50대의 인간관계에 대해 제 소견을 말씀드려 봤습니다. 결국 이 시기의 인간관계란 과거의 소중한 인연을 다시 이어가고 현재 직장 관계에도 마음을 다하면서 앞으로의 삶을 함께할 새로운 인연을 조금씩 넓혀가는 과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이렇게 다짐해 보려고 합니다. 어떤 관계든 내가 먼저 내려놓고 내가 먼저 다가가고 내가 먼저 마음을 여는 사람으로 살아가 보겠다고요. 언젠가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나중에 내 말 한마디를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언젠가 느낄 거라고. 저도 누군가의 간절한 한마디를 들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친구나 인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인생 2막을 위해 어떤 분들을 만나고 계시는지요? 댓글로 서로의 경험을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